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다짐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같은 경우도 한참 그 몸이 안 좋을 때 108kg가 나간 적이 있어요. 108kg요? 108kg 좀 나가니까 뭐가 오느냐 하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관절 이런 게 와가지고 삶이 깨지더라고요. 가장 싸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체중을 보는 거예요. 쌀국수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뭐가 더 살찔 것 같습니다. 자두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도 재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데 왠지 시험 친다면 정답은 딴 거인 것 같거든요. 결국 살이 찌는 것은 혈중 인슐린 농도와 제일 관계가 있더라고요. 일리 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야채버섯 해조류 제일 먼저 먹고 두부, 계란, 고기, 생선, 해물 같은 단백질 지방을 두 번째로 먹고 밥, 빵면, 밀가루,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설탕 같은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으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훨씬 혈당이 덜 올라요. 근데 형님은 평생 비만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이 왜 안 찌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면 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요, 전 직원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도 제일 늦게 나와요. 천천히 먹는다? 천천히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씹는다? 일리가 있어. 비만과 관련해서의 천천히 먹는 이유는 천천히 먹어야 인슐린이 조금 올라가요. 덜 힘들어. 예. 네. 그러니까 췌장이 덜 힘들어. 막 췌장이 막 짜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천천히 먹으면 부하가 천천히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먹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도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일을 안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저항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천천히 먹어라.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하고, 그럼 형님이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가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거다? 근데 제가 그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꼭꼭 씹어 먹는 것이고 천천히 먹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은 화를 내요. 안다고 알아. 아는데 그거 안 듣는 거 어떡하냐고. 당신 이렇게 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그래. 예.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밥하고 마른 반찬 위주로 먹는 겁니다. 국물 없이? 국물 없이 국물 먹는 없이? 거예요. 물에 말아 먹거나 국에 말아 먹거나 밥 먹는 중에 음식이 입에 있는데 국물을 넣거나 하시면 씹지 않아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른 반찬 위주로 마른 밥 위를 먹게 되면요,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체해요.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렇게 알려준 내용이 있는데, 캘린더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어요. 캘린더 다이어트. 달력을 보면서 달력의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잖아요. 그 씹을 때 한 번 음식이 들어오면 30번씩 씹기 위해서 1부터 30까지 보면서 씹는 거예요. 그럼 달력을 앞에 갖다 놓고 먹을 때 숫자 눈으로 이렇게 보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먹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씹게 되면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고, 또 먹는 방법도 국물이 없이 먹는 마른 반찬 위주로 먹는 마른 식사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네. 국물도 그렇고 물을 식사할 때 우리는 갖다 놓거든요. 저는 식사할 때 물을 놓지 않게 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놓으면 마시게 돼 있어요. 물이 아예 없어요. 물은 언제 마시면 좋으냐? 이 마른 반찬 위주로 먹은 다음에 바로 이를 닦으세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뒤에 마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 이치는 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 식사 중에 먹는 물이 우리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물은 식후 1시간부터 그 다음 식전 30분. 그런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입이 건조하면 한두 모금은 입을 적시는 정도 괜찮아요. 밥 먹을 때 너무 뻑뻑하면 수저로 한두 수저 적시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식후에 입을 헹구는 정도 한두 모금은 괜찮아요. 나머지 물은
전부 빈속에 됐어요. 형님, 물이 앞에 있으면 한두 수저로 안 끝납니다. 안 보여야 돼요. 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안 돼. 보여야 돼요. 물은 하루에 8번 먹는 게 정상인데 식전 30분, 식후 2시간이 정상이고 1시간 반, 그럼 6번이 돼요. 자기 전 1시간 전, 그 다음 자고 나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양이 좀 따뜻한 걸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WHO에서도 80% 질병은 예방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 먹는 습관은 굉장히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맨날 다이어트에다 다짐하지만 이 실패, 반복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저는 네. 그 거짓 식욕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거짓 식욕. 거짓 식욕. 거짓 식욕 말고 거짓 같은 거 말고 거짓 식욕. 네. 제가 갱상도라. 우리 환자분들 그 음식의 노예가 되는 경우를 보면 크게 탄수화물 중독, 그 다음에 부영양소 결핍,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거짓 식욕. 거짓 식욕은 크게 이 세 가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극복해야만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찌르듯한 공복감이라면 부영양소 결핍형 거짓 식욕은 저녁에 충분히 먹었는데도 뭐가 헛헛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거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소, 파이토케미칼 같은 부영양소가 음식에서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내가 스트레스로 인한 거짓 식욕인지 부영양소 결핍에 의한 거짓 식욕인지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거짓 식욕인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게 구분이 되나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탄수화물 중독은 참을 수 없는 막 찌르듯한 공복감이에요. 참을 수 없는. 네. 부영양소 결핍형 거짓 식욕은 그냥 뭔가 허전하고 궁금하고 헛헛하고 배는 부른데 뭐가 자꾸 더 먹고 싶고, 이게 부영양소를 부르는 거짓 식욕이에요. 일리 있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거짓 식욕은 여성분들 뭐 그거는 잘 알 거 아닙니까? 나 열받아서 먹고 싶은데 그거는 얼마든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환자들이 보면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각종 스트레스 오잖아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 해소와 보상으로 이 식욕이 확 올라가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고 싶은 즐거운 운동, 그러니까 즐거움이 다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운동 중에서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운동을 찾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지도를 많이 하다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서는 어느 게 본인이 했을 때 제일 재미있는지 그걸 찾으세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 재미있는 걸 찾았을 때는요, 환자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더 고강도를 해도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걸 느끼는 순간 반대로 식욕은 아니, 눌러진 그 경우가 송 많이 원장 보거든요. 일리가 있는 게 내가 108kg 나갈 때 살을 그렇게 한 40kg 가까이 뺀 가장 핵심이 뭐냐니까 일단 이제 탄수화물 없애고 그다음 운동을 했거든. 그때 태극근을 빠졌다. 태국권. 태극근을 매일 수련하면서 하니까 뭐 1년에 한 15kg가 빠지더라고. 음식 조절하고. 그러니까 2, 3년 되니까 한 30에서 40kg 빠지더라고. 그래서 아주 일린 이야기라고. 음식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하면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고. 맞아. 즐거운 운동과 즐거운 취미생활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난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호르몬 작용으로 봐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끓이면은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도파민 같은 좋은 이렇게 행복한 호르몬들이 생기는데, 이 코르티솔이 하는 일이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것이고, 이 혈당을 올리게 되면 먹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비만도 생기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또 음식, 습관, 이 모든 것이 다 관련된 것이 비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렇다고 또 살 빼자고 또 템플스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어려운 게 비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 가닥 속에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바로 한 가닥의 진맥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의 핵심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맥을 잘 봐야 뭐 질병 치료, 뭐 진단, 내지는 뭐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진맥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매주 한 사람씩 진맥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한 가닥의 오늘의 진맥은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살을 빼다 보면 건강으로 한 가닥 할 수 있다입니다.
네, 많은 분이 한방 N의 한가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이나 듣고 싶은 썰들이 있다면 댓글로 잘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모아서 향후 여러 가지 내용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합시다.